2023-2024 시즌 프리미어리그 전반기 일정이 마무리됐는데요. 손흥민 선수의 활약 예상대로 기대대로 대단했지만 이 황희찬 선수의 득점력 그리고 결정력은 예상치 못했던 정말 최고의 화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부버지 김현민 기자와 함께 황희찬 선수의 프리미어리그 전반기 이 유럽 전역이 놀랄만한 미친 기록에 대해서 살펴보고 또 전반기 활약상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황희찬 선수 같은 경우는 프리미어리그 공식 이제 SNS에서도 브레이크스루라는 표현을 썼죠. 이게 그거가 터졌다 이런 표현인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번 시즌에 완전히 만개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기록을 놓고 보더라도 손흥민 선수가 이제 그 138분당 한 골인데 반해 황희찬 선수가 136분당 한 골. 그러니까 이게 손흥민 선수는 원래 결정력으로 유명하잖아요. 근데 손흥민 선수보다도 더 짧은 시간마다 골을 넣고 있는 황희찬 선수인 겁니다. 네, 글로벌 스포츠 미디어죠. ESPN에서도 홀란, 솔랑키, 살라, 손흥민, 보엔 등과 더불어 황희찬 선수의 사진을 딱 소개하면서 사실 앞선 선수들은 이미 프리미어리그에서 활약을 잘 하던 골을 많이 넣던 선수인데 황희찬 선수가 새롭게 이제 득점왕 경쟁 레이스에 합류했다라고 소개를 했는데요. 일단 황희찬 선수가 지금 현재 기록을 보자면 울버햄튼의 에이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가 황희찬 선수가 사실 그 초반에는 조금 교체 출전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첫 4경기 중 3경기에 이제 교체 출전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그마저도 3라운드 선발 출전했던 에버턴전에도 전반전만 뛰고 교체 아웃이 됐었어요. 근데 이제 이후에는 선발로 나와서 점점 더 출전 시간을 늘려가면서 특히 이제 그 10라운드 뉴캐슬전부터 18라운드 첼시전까지 이게 그 90분 정규 시간은 다 뛰었어요. 그러니까 추가 시간에 교체 아웃된 적은 있긴 하거든요. 사실상 풀타임을 소화하다가 지난 그 브렌트포드전에는 약간 허리 통증 때문에 이제 전반전이 끝나고 교체 아웃된 건데 이게 그 울버햄튼 전체 그 출전 시간 중에 79%를 출전하고 있는 겁니다. 예, 선발 출전 비율도 84%의 득점 자체도 10득점 2도움에 이제 공격 포인트가 12개니까 44%. 지금 본체가 울브스의 본체가 황희찬이다라고 해도 될 정도예요. 예, 거기다가 이제 그 황희찬 선수가 리그컵에서도 한 경기에 출전해가지고 골을 넣었었죠. 그러면서 이제 공식 대회 20경기 11골 2도움인데요. 근데 이제 그 포지션별 공격 포인트 현황을 놓고 보면은 황희찬 선수는 어디서도 조금 균등해요. 그러니까 그 왼쪽 윙에서도 8경기에서 3골 1도움을 올리고 있고요. 최전방 공격수에서 6경기 4골. 그리고 또 이제 오른쪽 윙에서는 아무래도 경기 숫자가 이제 적잖아요. 4경기에서 2골 1도움. 어디서 뛰어도 고른 활약을 펼치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 전방위 활약인 것도 활약인데 무엇보다 공격진의 전 지역을 소화할 수 있다는 멀티 능력조차도 어떻게 보면 황희찬 선수의 가치를 더 높이는 부분일 것 같아요. 네, 특히 이제 최근 2경기에서 최전방 공격수로 아예 그냥 배치를 시키면서 쿠냐를 도려 내려서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황희찬의 득점력을 극대화하는 형태로 팀을 운영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죠. 거기다가 이제 그 황희찬 선수가 10골 2도움으로 공격 포인트 12개로 이제 그 프리미어리그 전체로 놓고 보더라도 7위고요. 그리고 또 이제 득점만 놓고 보더라도 10골로 이제 그 홀란, 살라, 솔랑키, 손흥민 그리고 제로드 보엔에 이어서 6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네, 게다가 말씀하신 대로 지금 10골을 넣은 선수가 딱 6명인데 그 안에 들었고 득점 선두인 홀란 선수 물론 부상으로 빠져있긴 하지만 차이가 4골이니까 이런 건 한 경기 몰아치기만으로도 사실 브렌트포드전도 멀티골을 통해서 확 순위를 높였는데 충분히 득점왕도 바라볼 수 있는 위치예요. 안 그래도 황희찬 선수가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내 친구 홀란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 말이 정말 허언이 아니었다. 거기다가 이제 그 황희찬 선수가 2자릿수 골을 일찌감치 확정을 지은 건데요. 이게 그 울버햄튼 구단 역사상 2자릿수 골을 넣은 선수가 라울 히메네스와 스티븐 플래처 딱 2명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시즌으로 놓고 보더라도 5시즌밖에 되지 않는데 더 놀라운 거는 황희찬 선수가 구단 역대 최단 경기 프리미어리그 2자릿수 골을 득점한 겁니다. 예, 즉 전반기를 딱 마친 시점에 10골을 넣은 거니까 후반기도 똑같은 만큼의 경기 숫자가 있어요. 물론 아시안컵 참가로 인해 일부 경기를 빠지지만 그나마 다행인 것은 아시안컵 기간에는 FA컵 경기가 있어서 프리미어리그 일정에 빠지는 경기가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산술적으로 놓고 보면은 20골에도 도전할 수가 있다. 네, 라울 히메네스의 구단 역대 단일 시즌 최다골인 17골에도 충분히 도전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 나머지 기록들은 충분히 넘을 수가 있는 게 스티븐 플래처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10, 2011 시즌에 10골을 29경기에서 넣었었고 2011, 12 시즌에도 12골이니까 이 기록은 지금 황희찬 선수가 부상으로 크게 빠지지 않는 한 충분히 넘어설 것 같고 말씀하신 대로 라울 히메네스의 2018, 19 시즌 기록도 17골을 넣기 전 종전 최고 기록인데 넘을 수 있을 것 같고 이 히메네스의 17골을 넘느냐 마느냐 이게 1차적인 목표가 될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이제 1년
천 단위의 이제 득점 기록을 놓고 보다도 황희찬 선수가 이제 지난 시즌 후반기에 3골을 넣으면서 그러면서 13골을 달성을 한 건데요. 이게 그 구단 역대 1년 단위 기준으로 놓고 보면 라울 히메네스가 2019년에 15골을 넣은 데 이어서 두 번째로 많은 기록인 건데 아직 한 경기 남아 있습니다. 그쵸. 즉 이 한 경기에서 몇 골을 넣느냐에 따라서 이 기록과 동률이 되거나 혹은 해트트릭을 하면 넘어설 수 있는 상황인데, 사실 대단한 것은 황희찬 선수가 말씀하신 지난 시즌 후반기엔 3골이었고 올 시즌에는 그 3배 이상의 골을 넣고 있는데, 지난 시즌도 이제 월드컵 다녀온 이후 후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컨디션이 좋다가 부상 때문에 제도에 걸렸거든요. 네. 정말 황희찬 선수를 막을 수 있는 건 부상밖에 없는 게 아닌가. 예. 그때 굉장히 웃겼죠. 황희찬 선수가 골 넣고 부상당하고 다시 복귀해서 골 넣고 또 부상당하고 예. 약간 좀 이랬었죠. 그리고 이제 황희찬 선수가 어느덧 울버햄튼 소속으로 프리미어리그 18골을 넣으면서 구단 역대 최다골 공동 4위에 올라섰습니다. 이제 뭐 3골만 더 넣으면 후백 네베스와 함께 3위에 올라서게 되고 4골 더 넣으면 플래처와도 동률을 이루게 되는 거죠. 예, 앞서 말씀드린 그 히메네스 플래처가 모두 이제 구단 역대 득점 1, 2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한 해 득점 기록은 이미 플래처를 따라잡기도 했고 한 시즌 기록도 넘어설 가능성이 매우 높아서 플래처를 제치고 역대 득점 2위까지 올라가는 것도 시간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또 이제 황희찬 선수가 프리미어리그 통산 18호 골로 이제 그 한국인 선수 최다골 3위에 올랐습니다. 그 박지성 선수하고는 한 골 차밖에 나지 않고요. 당장 다음 경기에 깰 수도 있는 데다가 또 이게 아시아 선수도 3위예요. 일본에서 가장 많은 골을 넣은 선수가 오카자키인데 14골이거든요. 여기에 더해 이제 그 황희찬 선수가 손흥민 선수에 이어서 아시아 선수는 역대 두 번째로 단일 시즌 2자릿수 골을 득점했습니다. 이 역시 뭐 대단한 기록이죠. 예, 그 다음으로 손흥민과 황희찬 다음으로 단일 시즌 최다골이 또 다른 한국인 선수인 기성용 선수의 8골이에요. 네, 즉 지금 한국인 선수들이 이제 아시아의 프리미어리그 역사를 이끌어가고 있다, 만들어가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어떻게 보면 지난 시즌 미토마의 활약이 굉장히 주목받았는데 올 시즌에는 황희찬 선수가 새로운 프리미어리그의 아시아 스타로 이제는 뭐 한국 팬들뿐 아니라 울브스 팬들뿐 아니라 또 영국 현지 팬들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예, 무엇보다도 이제 그 황희찬 선수의 강점은 바로 이제 결정력에 있는 거거든요. 예, 이게 원래 손흥민 선수의 강점인데 미쳤어요, 이번 네. 시즌. 예, 이번 시즌 황희찬 선수의 기대 득점이 5.72골이에요. 근데 실제로는 10골 넣으니까 4.28골을 더 넣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프리미어리그 전체에서도 1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확실한 기회가 그만큼 주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골을 넣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에 더해 황희찬 선수가 전체 이제 슈팅 숫자가 32회인데 10골을 넣으면서 슈팅 대비 득점 전환율이 31.25%거든요. 이것도 예, 프리미어리그 전체 1위. 네, 결국에는 이 기록은 프리미어리그 결정의 1위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이런 슈팅 전환율과 기대 득점 초과 능력, 즉 이게 황희찬 선수가 제한된 기회 속에서도 이렇게 많은 골을 정말 확실하게 넣고 있다. 이 기록이 사실은 손흥민 선수가 프리미어리그에서 해결할 때 가장 주목받았던 기록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황희찬 선수가 그 바통을 이어받았다라고 할 수 있죠. 반면에 손흥민 선수는 최근 들어서는 윙으로 서면서 이런 수치들이 조금은 내려오고 있는 단계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정말 놀라운 거, 황희찬 선수가 사실 슈팅 대비 유효 슈팅 전환율은 그렇게 높지 못하거든요. 근데 유효 슈팅을 했다 하면 골이에요. 유효 슈팅이 총 11번인데 10골. 즉 황희찬 선수가 골대 안으로만 찬다면 거의 네. 골이다. 유효 슈팅 대비 득점 전환율은 무려 91%. 이건 말이 되지 않는 수치예요. 이게 정말 경악스러운 수치고, 뭐 살라, 홀란 이런 뭐 지금 프리미어리그 대표하는 선수들도 이런 기록은 찍은 적이 없다. 네. 간단히 얘기해 드리면, 저희가 뭐 손흥민 선수를 두고도 많은 얘기를 했지만, 만약에 황희찬 선수가 리버풀이나 맨시티 같은 팀에 있었다면 더 많은 골을 넣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네. 더 많은 기회가 올 거니까요.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 손민 선수의 슈팅 맵과 황희찬 선수의 슈팅 맵을 조금 비교를 하는 건데요. 아무래도 이제 그 손민 선수가 슈팅을 더 많이 가져가죠. 그러니까 50회의 슈팅을 가져가다 보니까 슈팅당 기대 득점 자체는 0.14골로 줄어들어요. 이거는 왜냐면 손민 선수는 이제 중거리 슈팅도 많이 가져가잖아요. 반면 이제 황희찬 선수가 조금 더 골문 앞, 특히 이제 골 에어리어라고 하잖아요. 골 에어리어 안에서의 슈팅이 더 많죠. 그러니까 황희찬 선수를 확실히 울버햄튼이 잘 살리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대 득점이 슈팅당으로 봤을 때는 손흥민 선수보다 높게 나오고 있으니까 조금 확실한 게를 많이 잡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 황희찬 선수의 이번 시즌 기록 변화는 거의 경이적인 수준인 거거든요. 예.
데뷔 시즌에 5골. 이거는 이제 그 한국인 선수 데뷔 시즌 최다골이긴 했어요. 왜냐면은 손흥민 선수가 4골밖에 넣지 못했었거든요. 문제는 이제 부상 때문에 조금 고전을 하다가 지난 시즌에 특히 힘든 시기를 보냈었죠. 전반기에는 단 한 골도 넣지 못하면서 그랬었는데 이제 이번 시즌에 벌써 10골을 넣은 건데 이게 진짜 지난 2시즌 기록을 합산한 것과 이번 시즌 기록을 비교하면은 이번 시즌이 훨씬 높죠. 그러니까 2시즌 합산 8골이었는데 이번 시즌 10골. 그리고 57경기 뛰었는데 이번 시즌 19경기에서 이 기록을 한 거고 또 이제 기대 득점도 7.34골에서 8골이면은 이 차이가 크지 않잖아요. 근데 5.72골에서 10골이니까 이 차이도 크고 또 이제 유효 슈팅도 57경기에서 19개인데 19경기에서 11개고 그리고 또 이제 경기당 득점도 0.14골밖에 되지 않았는데 지금은 0.53골을 넣고 있는 거죠. 게다가 중요한 건 이번 시즌은 절반밖에 지나지 않았다. 그렇죠. 앞선 이 2시즌은 풀 시즌이에요. 네. 물론 부상으로 빠졌다고 치더라도 이 표본 자체가 올 시즌이 끝났을 때는 그럼 얼마나 기록이 나올 것이냐. 지금 황희찬 선수에게 필요했던 건 기회이자 또 꾸준함이었는데 그게 주어졌고 또 많은 선수들이 이적하고 새로운 리그에 오면 적응기가 필요한 것을 또 볼 수 있는 부분인 게 황희찬 선수가 이제 3년차 시즌을 맞이해서 마침내 만개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거기다가 이제 황희찬 선수가 단순히 이제 그 득점력만 올라간 게 아니에요. 전체적인 지표들이 다 올라갔거든요. 먼저 그 이게 시즌별 기록인 건데요. 맨 위가 이제 그 슈팅인 건데 황희찬 선수가 경기당 슈팅이 1.7회로 이전과 비교하면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난 거죠. 역시 또 올 시즌에는 스트라이커로도 기용이 되고 있고 무엇보다 기회 자체가 이전에는 뭐 히메네스도 있었고 다른 뭐 9번 공격수들에게 기회가 왔던 것도 있는데 황희찬 선수에게 좀 몰아주는 그런 전술도 이제 부사가 되고 있어요. 네, 그 유효 슈팅도 확실하게 늘어났고 그리고 또 이제 골대도 맞춘 게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그 다음이 드리블인 건데 드리블도 지금 확실하게 늘어났죠. 가장 높은 드리블 성공과 드리블 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뭐 드리블과 속도는 원래도 황희찬 선수의 장점이긴 했는데 조금 더 본인의 몸 상태라든지 혹은 본인의 준비 상태라든지 본인의 자신감이 올라간 그 기록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예, 특히 이제 두 번째 시즌은 아무래도 부상 때문에 드리블을 거의 시도도 하지 못했고 좀 본인이 먼저 움츠러드는 그런 모습들이 있긴 했었죠. 그리고 또 이제 그 다음이 이제 키패스인데 키패스도 확실하게 그래도 늘어난 거죠. 소폭이나마 오프사이드에 걸리는 것도 확실하게 이게 늘어난 게 그만큼 저돌적으로 달려들고 있다는 소리예요. 이전에는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게다가 이 저돌적인 부분으로 옵사이드 라인을 깨는 것도 있지만 상대 수비와 골키퍼를 압박하면서 전방 압박으로 공을 탈취해서 골을 넣는 장면들도 있었고 뭐 최근에 손흥민 선수가 또 9번으로 뛰면서 토트넘에서 보여줬던 그런 모습을 또 황희찬 선수도 보여주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로 선배 손흥민 선수의 장점들을 잘 보고 배워서 또 본인도 잘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기록입니다. 네, 거기다가 이제 그 황희찬 선수가 드리블 성공 횟수가 30회로 전체 선수들 중에서 무려 11위에 올라 있습니다. 이게 프리미어리그 전체 선수 중에서도 드리블 성공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얘기예요. 네, 그것도 이제 그 시도 횟수를 놓고 보면은 황희찬 선수가 12명의 선수들 중에서 브루노 기마랑이스와 함께 가장 적어요. 예, 그것도 이제 같은 수치니까요. 네, 그런 점을 고려하면은 황희찬 선수가 얼마나 드리블 성공률이 높은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결국에 이제 슈팅 대비 득점이나 뭐 드리블 시도 대비 성공이나 결국에 극강의 효율, 즉 효율성이 끝판왕이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그 텔레그래프에서 황희찬 선수를 프리미어리그 전반기 최고의 선수의 19위로 이름을 올렸는데요. 저는 근데 이거 조금 불만인 게 몇몇 있습니다. 예. 일단 18위 은베모가 있는데 저는 황희찬 선수가 은베모보다 더 위에 올라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트리피어 같은 경우 최근에 부진하잖아요. 그러니까 예. 초반에 굉장히 좋았죠, 트리피어가. 하지만 최근 부진, 본인도 인정했잖아요. 본인도 내가 지금 내려오고 있다. 예, 내려오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트리피어 15위보다도 저는 황희찬 선수가 더 위에 있어야 된다라고 보고요. 메디슨 10위는 메디슨이 물론 나왔을 때 정말 잘했죠. 예. 메디슨이 그리고 토트넘 바꾼 거 다 인정합니다. 하지만 뛴 경기 수가 너무 적잖아요. 네, 저는 안타까운 게 물론 일반적인 유럽 모델리그는 20일 전후로 전반기 일정이 끝나는데 프리미어리그는 연말 말일까지 경기를 하고 실제로 그 전반기 베스트를 뽑으려면 19라운드까지는 보고 뽑아야 되는 게 맞거든요. 네. 근데 이 날짜가 12월 19일에 텔레그래프가 뽑았어요. 그 뒤로도 많은 경기가 있었으니까 게다가 황희찬 선수는 딱 그 19라운드에 15골을 넣었거든요. 네. 그 기록 기준으로 보자면 말씀하신 대로 최소한 15위까지는 좀 노려볼만 하다. 저는 뭐 그러니까 이 세 명을 제친다면은 16위?
예, 16위가 그 위에 나머지는 조금 예, 반박하기 힘들더라고요. 예. 예. 어찌됐건 황희찬 선수가 뭐 이렇게 얘기하면 올해의 팀 뽑으면 23명 정도 뽑으니까 그 안에 들어갈 정도로 전반기에는 프리미어리그를 대표한 선수였고 뭐 네투가 부상으로 빠졌기 때문에 울버햄튼에서는 이론의 여지 없는 전반기 최고의 선수였다. 그 네투가 빠졌을 때 사실 살짝 주춤했었잖아요. 황희찬 예. 선수가 초반에 막 몰아넣다가 그러면서 아 힘든가 했는데 도리어 지금 와서는 최전방 공격수까지 소화하면서 본인의 그런 능력들을 보여주는 걸 보면서 야 황희찬 선수가 확실하게 이번 시즌 터졌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좀 말씀하신 부분 중에 인상적인 게 올 시즌에 사실 게리 오넬 감독이 좋은 평가를 받는 과정에는 황희찬, 쿠니아, 네투의 쓰리톱을 잘 활용한 게 있는데 처음에 이제 황희찬 선수가 네투가 주목을 받다가 쿠니아의 이런 부지런한 움직임도 평가를 받다가 이 네투가 빠졌을 때 원래 황희찬이 왼쪽이었잖아요. 예. 오른쪽을 봤다가 거기서도 좀 잘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또 쿠니아가 골을 잘 안 털어지니까 황희찬을 올려서 또 스트라이크를 보고 결국에는 이 트리오 중에 가장 좀 꾸준하고 폭넓게 쓸 수 있는 게 황희찬 아니냐. 예, 뭐 그렇게 볼 수 있죠. 예. 이제 황희찬 선수, 손희 선수와 더불어서 아시안컵에 참가해야 하는데요. 아시안컵 우승을 좀 함께 이루고 또 돌아와서 이어지는 후반기에도 이 활약을 이어가서 시즌 베스트 그리고 시즌 득점왕 도전을 이룰 수 있을지 2024년 새해에도 이어지는 많은 축구 소식들 한준TV에서 부버디 김현민 기자의 정밀 분석과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